네, 연일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 여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안 관련한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지난 2일 채널A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징계 취소 처분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 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지금 보면 당에 대한 애정이 또 약간 남아있는 애정 이런 것보다 저는 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12월에 제가 특정한 날짜를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날짜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인가요? 그거는 저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당을 나가서 새로 뭐 정치활동 하실 게 1과 100 사이에 어느 정도 됩니까? 당이 만약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100이에요. 예, 이준석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한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동하겠다는 날짜는 이미 정해놨고 계속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있다. 째깍째깍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정광재 대변인, 네.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날짜를 12월 27일로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12월 27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2012년 당시에 박근혜 당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에 하버드 졸업한 이제 무료 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정치권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회에서 거대 정당의 당 대표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다른 약간의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2년 딱 지난 시점에 다음 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등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한 것이 아마 그 정도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2월 27일 정도 되면 크리스마스 이틀 뒤고 총선까지 한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이니까 그 시점을 고른 것 같은데, 자 아까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있는 애띤 모습의 이준석 전 대표의 얼굴을 봤는데, 자 그 당시에 데뷔했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대체 무엇이 비상인가? 과연 이것이 한나라당의 위기이고 비상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인가? 제가 여기 참여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 가서 트위터 아르바이트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여할 생각은 추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것이고 제가 가진 열정으로 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자, 12월 27일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 채널A 출연에서는 12월 특정 날짜를 정해놨다고 하니까 아마 이 날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처럼 당이 변하지 않으면 자기의 본인이 얘기했던 얘기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자, 김 실장님 보시기에는 네. 진짜 다 할 것 같습니까? 나가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니환 위원장의 잇따르게 내민 손을 계속 뿌리치고 있는 것도, 왜냐하면 그 손을 맞잡아 버리면 사실 당에 남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노원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이니환 위원장이 내미는 손을 계속 뿌리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건 뭐냐면 일단 나가는 걸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탈당은 좀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탈당을 했을 때 탈당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변수가 이제 국민 여론이 남아있죠. 그 여론과 민심이 탈당한 이후에 이준석을 어떤 신당을 만들었을 때 지지율로 연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탈당한 이후에 길 잃은 미아가 돼서 광야에서 혈혈단신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그건 가장 냉혹하게는 민심의 흐름입니다. 민심의 흐름이 과연 그의 탈당을 정당화시켜주고 또 그의 탈당이 마치 제3지대의 좌우에 편중되지 않은, 또 여야의 다 염증을 느끼는 중립적인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지, 그것은 탈당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와 이준석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에 냉정하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유일하게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자,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는데 듣고 오시죠. 나는 솔직히 해서 이준석이한테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다는 미련을 버리라 이런. 당을 나와라? 아니, 탈당해라? 내가 당의 대표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딱 단절을 하고서 본인 단절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뭐 본인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 당신 내년에 국회에 못 들어가면 더 이상 정치 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내년에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난. 네. 박원석 전 의원. 네. 내년에 어떻게든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뭐 벌써 3번의 총선 출마해서 떨어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4선까지 되면 앞으로 정치하기 어렵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어떻게든 들어가라. 그게 국민의힘에서 노원병에 가서 당선이 되든 아니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든 아니 당을 차려서 뭔가를 하든 이 3가지 옵션을 다 준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무조건 나가라는 뜻입니까? 일단 국민의힘에 남는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단절을 하고 그리고 정치 앞으로의 이 전망을 계획하라.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조언인 것 같아서 신당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신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소속으로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내년 총선 돌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정도의 이런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판세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이제 이 전략 속에서는 신당 만들어라.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신당을 만들면 거기서 이제 정치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근데 이런 그 조언을 이준석 대표한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도 더 이상 당에 남아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두고 노원의 공천은 주자. 노원이라는 데가 쉬운 데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노원 공천 줘서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안이한 시각이라고 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인영 위원장의 만남을 계속 거부하는 것도 또 노원 공천에 대해서 시큰둥한 것도 이준석 대표가 바라는 게 무슨 공천을 얻거나 정서적인 위로나 화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전 과정이 부당했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 기조가 강서 재보궐선거의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이 당은 가망이 없다. 그리고 이준석 이 개인에게 공천 주고 말고가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을 되돌리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과감한 선택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정서적 위로와 화해를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평행선처럼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